교재는 192페이지 제1회 실무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실무 기출문제는 2021년 7월에 출제되었던 즉 85회 기출문제를 2023년도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ERP 회계 시뮬레이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있으셔야 돼요. 자, 기초 데이터는 나눔 클래스 자료실에 있는 걸 참조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다운을 받으시냐면 자, 인터넷 열으셔서 웹하드 치세요. 웹하드 치시고 www.webhard.co.kr로 접속합니다. 접속하신 후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됐네요. 자, 로그아웃 한번 할게요. 로그인 해서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가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2023년도 데이터 및 자료 나옵니다. 클릭 ERP 정보관리사 2급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회계 데이터죠. 그래서 2023년 ERP 회계 데이터 체크하시고 내리기 하시면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자, 다운로드 하시면 이렇게 zip 파일로 다운로드가 됐을 거예요. 즉, 내 PC 다운로드 안으로 가면은 이렇게 다운받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압축 풀기를 하겠습니다. 압축 풀기를 하시면 이렇게 폴더가 압축이 풀립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은 더전 코어 큐브, 더전 코어 큐브 로그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녀야 아이큐브 핵심 ERP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또 백업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신 후 이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큐브 핵심 ERP DB툴 복원 지금 바탕화면에 있죠? 그래서 다른 백업 폴더에 복원 그거 하기 전에 연결 설정 먼저 볼게요. 간혹 가다가 복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결 설정이 윈도우 인증으로 됐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자, 서버 정보가 저장되었습니다. 이제 복원, 다른 백업 폴더 그리고 이에 지금 바깥에 2023년 ERP 회계 2급 기초 데이터 있죠? 클릭, 확인,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복원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닫으시고요. 아이큐브 핵심 ERP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푸실 수 있는 회사 코드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 중에 1회니까 5501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박윤서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5501 주식회사 제일전기 박윤서 로그인 암호는 없습니다. 로그인 되시면 상단에 회사 이름과 사용자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1회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의 사원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원 등록은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원 등록란에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원을 몽땅 다 볼 거예요. 조회. 스페이스바 또는 딜리트 키 눌러서 빈 공간으로 넣은 후 조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민기 사원은 3001번 생산부 소속이다. 이민기 커져 갖다 놓으시고 생산부 소속이다. 오, 맞았네요. 동그라미. 두 번째, 입사일과 달리 퇴사일 입력은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다. 요 퇴사일은 시스템 관리자, 즉 사용자 권한 설정에서 요 시스템 관리를 여실 수 있는 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사자는 누구나 다 입력하실 수 있는데 퇴사자는 조건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시스템 관리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진 사람. 세 번째,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서 메뉴 사용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원은 총 3명이다. 자,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여부는 여기입니다. 사용자 여부. 사용자 여부에서 여로 되어 있는 사람만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서 메뉴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네 번째, 박윤서 사원은 회계전표 입력 시 대차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표 상태는 승인으로 반영된다. 박윤서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회계 입력 방식 볼게요.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 권한을 갖고 있네요. 자, 수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표를 입력했을 때 대차 차익이 뜨지 않는 한 승인 전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음 중 당사의 계정 과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메뉴바 열어서 계정 과목은 어디 있냐? 회계관리에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첫 번째는 81200 여비교통비 계정의 예산은 월별 통제하고 있다. 800번 때는 그렇죠. 판매관리비입니다. 손익에 오셔서 여기 판매관리비 클릭. 여비교통비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예산 통제는 이쪽에 있죠. 월별 통제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옳게 설명됐죠? 동그라미. 11100 대손충당금 계정은 108번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감 계정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계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당좌자산이죠. 자, 당좌자산. 왜냐면 108번이니까 101부터 145번 안에 있어요. 클릭하셔서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 여기 보시면 108번의 차감 계정은 109번입니다. 그럼 111번은 바드러움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됐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전표 입력 시 10301 보통예금 계정의 금융거래처 코드는 필수 입력사항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103 재예금이네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10301 보통예금이 보입니다. 커져 갖다 놓으셨어요? 금융거래처 코드가 필수 입력사항이다 라는 건 여기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하단을 잠깐만 좀 올릴게요. 제가. 네. 금융거래처 차대변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건 입력을 하지 않으면 전표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값으로 결과값이 나옵니다. 나중에 입력하실 때 보면. 그래서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맞았죠? 네, 동그라미. 접대비, 판매관리비 계정은 세분화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세목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원래는 이렇게 5자리에 뒤에 2자리가 세목 코드거든요. 그러면 판관비 쪽을 한번 볼까요? 판매관리비 여기 있습니다. 판매관리비에 접대비 찾겠습니다. 접대비 여기 있습니다. 접대비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 나왔죠. 즉 밑에 계정이 있다는 겁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81301, 81302, 81303 세목으로 등록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그럼 통신비는 없지요. 그래서 그대로 통신비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에 통신비도 세목 사용하겠다? 그럼 세목 추가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음 중 i큐브를 활용하여 마스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를 보시면 회사 등록, 그 다음에 사업장 등록, 부서 등록이죠. 요 부서 등록 안을 열어보면 부문 등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부문 등록을 먼저 해야 부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할 수 있어요. 즉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장 밑에 부문 등록 있고 부문 등록 밑에 부서 있고 부서가 있어야 사원 등록 즉 조직도에 의해서 입력하는 마스터 데이터 입력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 그렇죠. 네 번째, 당사는 업무용 승용차를 L1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도 상반기 중 차량 유지비 계정의 지출 금액이 가장 큰 차량의 차량 번호는 그랬어요. 관리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회계관리에 오셔서 전표 장부관리 관리 항목 원장입니다. 관리 항목은 L 1번의 업무용 승용차죠. 그래서 관리 항목은 밑으로 L까지 오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이거 안 오시고요. 여기다가 업무라고 2글자만 치셔도 돼요. 한글로.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글자로 되어 있는 항목명은 다 뜹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네, 선택. 기표 기간은 2023년 상반기 중 그랬네요. 그러니까 기간 입력 열어서 그렇죠. 상반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확인. 아니면 직접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치셔도 되고요.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가 82200이죠. 그냥 치세요. 그리고 엔터. 지출 금액이니까 증가한 금액, 즉 비용은 차변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대변은 감소로 감소 쪽에 기록이 됩니다. 비용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증가 쪽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이 발생한 차량 번호는 10 하에 3100호네요. 답은 몇 번? 1번. 5번.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 상반기 중 상품의 매입 금액이 가장 큰 달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즉 월을 비교하는 거죠. 어디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총계정 원장. 맞습니다. 자, 회계관리의 전표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입니다. 월별로 볼게요. 자, 기간 입력 열어서 상반기 계정 과목 상품이죠. 도움표 열어서 여기다가 상품 코드를 아시면 그냥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모른다. 그럼 찾아야죠. 146번이네요. 조회. 상품은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차변에 발생합니다. 가장 큰 달입니다.
오, 4월 달이네요. 4월 달에 6,700만 원 매입했습니다. 답은 4번. 6번. 주식회사 제일전기에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현금의 출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출납장 보시면 되겠죠? 회계관리의 전표, 장부관리, 현금 출납장입니다. 클릭. 기표기간은 한 달, 5월 달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인. 출금액은 얼마입니까? 그쵸, 출금액 요금연기입니다. 444만 원. 월계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럼 몇 번이에요? 3번. 7번째, 2023년 하반기에 주식회사 제일전기에서 지출한 사무용품비, 즉 판관비 800번대란 얘기죠.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판관비 중에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이에요. 그럼 얘를 볼 수 있는 메뉴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월계표. 그죠? 1월계표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표 장부관리의 1월계표입니다. 월계표 탭에서 가격 볼게요. 하반기 그랬습니다. 그럼 하반기 선택하시고요. 그럼 7월부터 12월 선택이 됩니다. 사무용품비, 판관비 쪽으로 오셔서 조금 더 내려올까요? 네, 사무용품비의 현금입니다. 이 금액입니다. 509만 원. 답은 1번. 전체 금액은 684만 원 중 509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지출한 거입니다. 8번. 주식회사 제일전기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외상 매입금 잔액을 2월하였다. 다음 중 거래처별 외상 매입금 2월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 채권 2월 시키는 거죠. 시스템 관리에 초기 2월 관리, 회계 초기 2월 등록. 자, 재무상태표 열으셔서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회계 관리에 전표 장부 관리에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계정은 외상 매입금이죠. 계정에 외상이라고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엔터. 외상 매입금 25100이네요. 기표 기간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몽땅, 거래처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전기 2월 금액을 보셔도 되고 또는 회계 초기 2월 등록에서 재무상태표에서 외상 매입금의 2월 금액을 보셔도 됩니다. 신흥전자 볼까요? 자, 신흥전자는 550만 원이네요. 틀렸죠? 주식회사 주한실업. 주한실업은 1060만 원입니다. 또 틀렸습니다. 주식회사 한동테크 3662만 3천원입니다. 틀렸죠? 주식회사 현강공업 9861만 5천원.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번. 주식회사 제일전기의 2023년 3월 말 결산 시 받으러움에 대해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한다. 다음 중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그럼 3월까지의 잔액을 확인해야 되겠죠?
합계잔액산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 관리 오셔서 합계잔액산표입니다. 2023년 03월 31일로 열어주시고요. 받으러 온 잔액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컴퓨터에 있는 계산기 불러내겠습니다. 2억 5천만 원 곱하기 몇 프로예요? 1%입니다. 1%는 250만 원이죠. 그런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이것만큼 빼셔야 되죠. 150만 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빼기 150만 원은 100만 원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보충법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대손상각비 100만 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잔액 곱하기 설정률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준다. 10번째, 주식회사 제일전기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2023년 7월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거든요. 자, 메뉴바 조금 닫을게요. 너무 많이 열려서 잘 안 보이니까. 자금 관리 안에 일자별 자금 계획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계획 연월은 7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금 과목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그래서 2023년 07월 고정자금 클릭. 반영을 시켜 보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자 여기다 놓고 자금 반영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고요. 전표도 2023년 07월 01일 이렇게 해서 적용. 입력하신 기간으로 고정자금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고정자금 반영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면서 7월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자금 과목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다른데요? 그쵸? 고정자금을 눌렀을 때는 몇 개가 있었냐면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개밖에 반영이 안 됐죠. 그 이유는 차입금 상환 같은 경우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7월에 자금 계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고정자금을 눌러서 기간을 보고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반영을 해서 들어온 자금 과목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뭐예요? 과목이 이자 상환은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7월 달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자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회에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